잠깐만요. 이건 계획에 없던 장면이잖아요. 하루 17만 명이 드나드는 인천공항 입국장. 사람이 몰려 있어야 할 그 공간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소리치는 직원도 밀치는 승객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문을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줄을 만들며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녀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공항의 평가 점수를 낮추기 위해 파견된 국제공항 운영감사관. 출발 전 이미 보고서에는 감점이라는 결론이 적혀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건 매뉴얼로 만들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숫자와 규정만 믿어온 그녀의 확신은 이 입국장에서 예상보다 빨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후 그녀는 보고서 한 줄을 지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이미 정해졌던 평가가 흔들렸을까요?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왜 이 나라를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장면이 한 나라의 평가를 어떻게 뒤집었는지 그날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35살이죠. 국제항공보안연맹에서 공항운영감사관으로 일한 지 12년째예요. 런던 히드로, 두바이, 싱가포르, 암스테르담까지 제 손을 거쳐간 공항이 48곳입니다. 그래서 알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전부를 말하지도 않는다는 걸요. 이번 파견지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한국이죠. 사실 내키지 않았어요. 아시아 공항은 늘 비슷했거든요. 최신 시설, 화려한 기술, 그리고 지친 직원들. 겉은 반짝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금방 보이는 구조였어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 평가 보고서였죠. 첫 장을 넘기는데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 12년 연속. 승객 만족도 98점. 환승 효율성 최상위권. 모든 지표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펜을 돌렸습니다. 완벽한 숫자 뒤에는 늘 무언가가 숨어 있었거든요. 과도한 감정 노동이거나 비현실적인 기대치거나 아니면 통계 설계의 함정이거나 뭔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이었죠. 환하게 웃는 직원, 깨끗한 바닥, 정돈된 안내판. 전형적인 홍보 자료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사진은 어느 공항에나 있거든요. 히드로도 샤를 드골도 다들 똑같았습니다. 회의가 잡혔습니다. 런던 본부 감사국장과 동료 3명이 모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죠. 국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카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동화 게이트, 셀프 체크인, 인공지능 안내 시스템까지 모두 최신이죠. 하지만 그만큼 현장 인력이 기계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감정 노동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려면 직원들이 얼마나 소진되고 있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죠. 그래서 이번 감사 목적이 뭐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과대평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봐야죠. 동료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단정할 순 없지만 평가가 다소 낙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감사 항목이 20개쯤 됐죠. 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현장 인력 의존도, 감정 노동 지속 가능성, 기술 마이너스 인간 균형. 세 항목에 빨간 선이 그어졌어요. 이틀 뒤 출발이었죠.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한국공항이 정말 세계 최고일까? 아니면 그냥 잘 포장된 시스템일까? 저는 이미 답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였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12년 연속 1위라는 문장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펜으로 그 문장 옆에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정말일까? 아니면 평가 기준이 느슨한 걸까? 의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줄이 길었어요.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승객을 처리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천도 결국 똑같겠지. 겉만 다를 뿐이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숫자에 속지 말 것.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11시간 뒤면 인천이었죠. 그곳에서 제가 찾을 건 명확했습니다. 과장된 평가의 증거. 그게 전부였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죠. 저는 가방을 챙기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승객들이 조용히 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히드로라면 벌써 사람들이 밀치고 서두르고 있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하지만 안내판이 명확했죠. 저는 걸으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음이 없었어요. 하루 17만 명이 오간다는 공항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의아했습니다. 입국 심사대가 보였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죠. 대기 시간을 재려고요. 그런데 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두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죠.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제 습관이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시선으로 다음 승객을 안내했죠.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흐름이 막히지 않았어요. 신기했습니다. 자동화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캔했어요. 얼굴 인식이 시작됐죠.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어요. 저는 통과하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기술이구나. 최신 장비 덕분이지.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이미 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밀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짐이 나오자 각자 자기 것만 챙겨갔어요. 당연한 건데 왜 인상적이었을까요? 가방을 찾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끌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는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출구였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환승구역 표지판이 보였거든요. 감사 일정상 환승 시스템도 확인해야 했죠. 저는 방향을 바꿔 걸었습니다. 환승구역이 넓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둘러봤어요. 가족 한 팀이 보였습니다. 서양인이었죠. 아빠, 엄마, 아이 둘. 그들은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었어요. 게이트를 못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관찰했습니다. 이럴 때 직원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가 중요했거든요. 1분이 지났어요. 가족은 여전히 헤매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적으려고 펜을 꺼냈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남자 직원이었어요. 그는 먼저 말을 걸었죠. 도와드릴까요?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가족이 티켓을 보여줬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입니다. 함께 가시죠. 직원이 앞장섰습니다. 가족이 따라갔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죠. 직원은 게이트까지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웃어 보였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직원이 먼저 다가간 거였습니다. 요청하기 전에요. 저는 노트를 봤죠. 적으려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승객 요청 대응 시간 측정. 그런데 요청이 없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 문장을 천천히 지웠어요. 왜 지웠을까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일상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 번의 관찰로는 부족했습니다. 출구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서울의 공기가 들어왔죠. 습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택시 승강장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죠.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또 시계를 봤어요. 5분 만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님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어디 가세요? 저는 호텔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항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첫 인상을 적어야 했죠.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용했다.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뭔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상과 다름. 추가 관찰 필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워진 문장이 자꾸 생각났어요. 왜 지웠을까? 아직도 몰랐습니다. 호텔까지는 40분 걸렸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도로였죠. 차가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런던보다 밀도가 높아 보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경적 소리가 안 들렸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조용했죠.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면 출발하고 끼어들기가 있으면 양보했습니다. 당연한 건데 왜 눈에 띄었을까요? 런던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선 경적이 일상이었어요. 조금만 늦어도 뒤에서 울렸죠. 파리는 더했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입니다. 그는 웃었죠. 좋은 나라예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트렁크를 열어줬어요. 저는 가방을 꺼냈죠. 요금을 냈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건네며 또 웃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손님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고 다가갔어요. 그가 문을 잡았습니다. 활짝 열어줬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들어갔죠. 그런데 그가 계속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뒤에 아무도 없었어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그제야 뒤에서 노부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천천히요. 남성은 계속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들어올 때까지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로비로 갔습니다. 체크인 데스크에 섰어요.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예약 확인이 빨랐어요. 키카드를 받았죠. 방은 1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9층에서 내렸어요. 내리면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았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문을 잡아준 남성, 경적 없는 도로, 고개 숙인 여성.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어야 했어요. 저는 펜을 들었죠. 개별적 친절 사례 다수 관찰.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어요. 개별적이라는 단어예요. 왜 밑줄을 그었을까요? 확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연이라고요. 몇 명의 친절한 사람을 만난 것뿐이라고요. 문화가 아니라 개인의 성향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불빛이 많았죠. 저는 한참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될 거예요. 공항시설, 운영 시스템, 직원 인터뷰.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물이 뜨거웠어요. 저는 오래 서 있었죠. 피로가 조금 풀렸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에어컨 소리만 들렸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문득 떠올랐어요. 문을 잡아준 남성의 얼굴이요.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표정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문을 잡고 있었죠. 마치 그게 해야 할 일인 것처럼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내일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은 그냥 우연이었을 거라고요. 서울에도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라고요.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노트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개별적이라는 단어가 자꾸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천천히요. 저는 의식이 흐려지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내일은 다를 거야. 오늘만 특별했던 거야. 그렇게 믿으며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8시였어요. 저는 감사 일정표를 확인했죠. 오전엔 공항시설 점검, 오후엔 운영팀 인터뷰. 그런데 점심시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3시간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보기로요. 공항 감사관이지만 도시 전체를 봐야 맥락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대중교통은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가장 날 것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니까요.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5분 거리였어요. 저는 걸으며 주위를 봤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죠. 사람들이 빠르게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딪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였죠.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런던 지하철의 낡은 타일과는 달랐어요. 안내판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쓰여 있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샀습니다. 자판기가 간단했어요. 카드를 받아 개찰구를 통과했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오른쪽에 서 있었어요. 왼쪽은 비워뒀죠. 급한 사람을 위해서요.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하루 800만 명이 이용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조용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 안내방송, 그게 전부였어요.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플랫폼 바닥에요. 사람들이 그 선을 따라 서 있었죠. 2줄이었습니다. 문이 열릴 위치 양쪽으로요. 가운데는 비어 있었어요. 내리는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내렸죠. 기다리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 내릴 때까지요. 그제야 탑승이 시작됐어요. 밀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타지 않았습니다. 관찰하려고요. 다음 전철을 기다렸죠. 똑같았습니다. 줄 서기, 기다림, 순서. 모든 게 반복됐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규칙 준수율 높음. 그렇게 적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찰이 없었거든요. 안내 직원도 안 보였죠. 감시 카메라는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전철에 탔습니다. 칸 안이 붐볐어요. 하지만 조용했죠.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통화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새 정거장을 지났습니다. 그때 노인이 타셨어요. 할아버지였죠.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자리가 없었거든요. 젊은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그는 말없이 자리를 비켰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슬쩍 옆으로 비켰어요. 할아버지가 앉으셨습니다.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젊은 남자는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그리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런던에서도 자리 양보는 있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여기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죠.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어요. 5 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내렸어요.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로 향했죠. 또 오른쪽에 섰습니다. 왼쪽은 비워뒀고요. 저는 천천히 따라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죠. 노트를 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참 고민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질서가 강요된 흔적이 없다.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맞았어요. 경찰도 감시도 벌금도 없었죠. 그런데 모두가 지켰습니다. 줄을 서고 양보하고 조용히 했어요. 왜일까요? 답을 몰랐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모두 바쁘게 걷고 있었지만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도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있는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개별적이라는 단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인터뷰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죠. 광장시장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시장 구경하세요. 가까워요. 내렸습니다. 시장 입구였어요. 간판이 한글로 쓰여 있었죠. 사람이 많았습니다. 현지인들이었어요. 관광객은 별로 안 보였죠.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골목이 좁았습니다. 양쪽의 가게들이 빽빽했어요. 음식 냄새가 났죠. 떡볶이, 튀김, 뭔지 모를 국물 요리들. 저는 구경하며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손님을 받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어묵을 파시는 분이었어요. 손짓을 하셨죠.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꼬치를 하나 건네셨습니다. 먹어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어였지만 이해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돈을 내야 하나 싶었죠. 지갑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먹어봐.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꼬치를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죠. 따뜻했어요. 국물 맛이 깊었습니다.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요. 할머니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웃으셨죠. 제 표정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손님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샘플인가? 판매 전략인가? 그런데 할머니는 다시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신 거였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골목이 복잡했거든요. 저는 멈춰섰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도를 보려고요. 옆 가게 아저씨가 물으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영어였어요. 저는 놀라 대답했죠. 출구요. 저 나가려고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옆 가게 아주머니를 불러요. 뭔가 물어보셨죠. 한국어로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또 다른 가게 주인을 불렀어요. 3명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그리고 아저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저쪽으로 쭉 가세요. 큰 길 나와요.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셨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웃으셨어요. 천천히 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게로 돌아가셨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알려준 대로 걸었습니다. 정말 출구가 나왔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붐볐죠. 장사하느라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적어야 했습니다. 방금 본 것을요. 펜을 들었죠. 환대가 거래보다 먼저 작동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어묵을 팔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맛보라고 주신 거였죠.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을 알려준다고 뭘 바란 게 아니었어요. 런던 시장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선 달랐어요. 샘플도 전략이었죠.
친절도 판매를 위한 거였습니다. 당연했어요. 장사니까요. 이윤이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물론 장사하는 곳이에요. 돈을 벌어야 하죠. 하지만 그 전에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외국인이, 길 잃은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먼저였어요.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맞나? 과장 아닌가? 스스로 물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게 전부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공항으로 가야 했어요. 인터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공항 감사관인지 관광객인지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도 도와줬어요.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친절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별적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택시에 올랐습니다. 공항이요. 그렇게 말했죠.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이 멀어졌죠. 하지만 할머니의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공항 운영팀장과 2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시스템에 대해, 직원 교육에 대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대해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받은 편지함에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런던 본부였습니다. 제목을 봤습니다. 감사 진행 상황 점검. 저는 클릭했어요. 국장이 보낸 거였죠.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카터, 잘 지내고 있나요?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상기시켜드립니다. 원래 목적을 잊지 마세요. 이번 감사는 과대평가를 바로잡는 작업입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원래 목적, 과대평가를 바로잡는 작업. 그 문장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뒤로 기대 앉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문장이 제 속내를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는 인천공항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했죠. 증거를 찾으러 온 거였습니다. 확인하러 온 게 아니라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왔던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밖을 봤죠.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지난 이틀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공항, 줄을 서는 사람들, 어묵을 건넨 할머니, 길을 알려준 아저씨. 모든 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 노트에 쓴 문장들도요. 개별적 사례, 기술 덕분, 우연. 저는 계속 축소했습니다. 의미를 줄였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인정하면 제 결론이 틀렸다는 뜻이니까요.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12년 경력이죠. 객관적이어야 해요. 데이터를 봐야 하고요. 그런데 저는 객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답장을 써야 했어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죠. 그런데 타이핑이 안 됐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어요. 네,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직해져야 했어요. 스스로에게요. 제가 본 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후자였어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결정했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보겠다고요. 선입견 없이요. 결론 없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요. 그게 전문가의 태도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내일 일정을 확인했죠. 오전엔 자유였습니다. 공식 일정이 없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관광지가 아닌 곳, 준비되지 않은 곳, 연출 없는 곳, 주택가요.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평범한 동네를요. 일상을 봐야 했어요. 노트를 폈습니다. 세 페이지였어요. 펜을 들었죠.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입견 배제. 관찰만 할 것. 그 문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정말 보겠다고요. 제가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걸요.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완전히 틀렸다면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국장의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죠. 과대평가를 바로잡는 작업. 정말 과대평가일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알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뒤척였죠. 결국 잠들었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꿈에서도 국장의 메시지가 보였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찍이었어요. 저는 간단히 씻고 나왔죠. 호텔 근처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지도에서 찾은 곳이었어요.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동네였죠. 버스를 탔습니다. 20분쯤 걸렸어요. 내렸습니다. 주택과 저층 아파트가 섞인 동네였죠. 골목이 좁았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죠.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무거워 보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학생이 지나갔습니다. 고등학생 같았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죠. 그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멈춰 섰어요.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뭔가 물었어요. 한국어였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학생이 장바구니를 받았어요. 둘이 함께 걸었습니다. 할머니 집까지였죠. 저는 뒤에서 따라갔어요. 관찰하려고요. 3분쯤 걸렸습니다. 작은 주택 앞에서 멈췄어요. 학생이 장바구니를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주머니를 뒤지셨어요. 아마 용돈을 주려는 것 같았죠. 학생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뛰어갔어요. 학교에 늦을까봐요.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한참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젊은 엄마를 봤어요. 유모차를 밀고 있었죠. 그런데 계단이 나왔습니다. 유모차를 들어야 했어요. 중년 남성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 섰어요. 엄마에게 다가갔죠.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남성이 유모차 앞을 들었죠. 엄마는 뒤를 들었고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위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남성은 손을 털며 웃었어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갔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한참 그를 바라봤어요. 저는 벤치를 찾았습니다. 앉았어요. 노트를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장면을 봤습니다. 30분 만에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똑같았어요. 먼저 다가가고 돕고 대가 없이 떠났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1시간을 더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횡단보도에서 헤매시자 누군가 팔을 잡아들였죠. 짐을 떨어뜨린 사람이 있자 옆 사람이 주워줬습니다. 좁은 길에서 차가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하나하나가 작았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뉴스에 나올 미담도 아니었죠.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됐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학생 마이너스 할머니 장바구니, 남성 마이너스 유모차 도움, 횡단보도 부축, 침 주워주기, 차량 양보. 목록이 길어졌어요. 펜을 놓았습니다. 한참을 그 목록을 봤죠. 그리고 밑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알았거든요. 패턴이라는 건 시스템이에요. 문화죠.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집단의 습관입니다.
런던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빈도가 달랐어요. 당연함이 달랐죠. 런던에선 친절이 미덕이었어요. 여기선 기본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야 했죠. 오후에 최종 시설 점검이 남아 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기다리는데 할머니가 오셨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셨죠. 저는 보고만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께 뭔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여성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렸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여성이 가방을 버스에 올려줬어요. 할머니가 타셨죠. 여성은 타지 않았습니다. 다른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죠. 여성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방금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노트를 다시 풀었습니다. 목록에 하나를 더했어요. 버스 정류장 마이너스 가방 도움. 8번째였습니다. 2시간 반 만에 8번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준비된 것도 아니었죠. 이건 문화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배어있는 거였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호텔방에서요. 노트북 화면에 커서가 깜빡였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죠. 그러다 점점 거세졌습니다. 폭우가 됐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였죠. 밖에 나가야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요. 우산이 없었어요. 프론트에서 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우산 없이는 못 나갈 정도였죠. 프론트로 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국장이었어요. 저는 받았죠. 카터, 보고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마 밑에 섰어요. 비를 피하면서요. 우산을 안 빌렸죠.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밖에 있고 싶었어요.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호텔 옆이었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어요.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중년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쓰고 계셨어요. 저를 봤죠. 우산 없이 서 있는 외국인을요.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제 앞에 섰습니다. 우산을 건네셨어요. 말없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을 저었죠. 그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비를 맞으면서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잠깐요.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손에 우산이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이요. 따뜻했어요. 방금까지 누군가 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우산을 한참 봤습니다. 보상이 없었습니다. 감사 인사도 못 받았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없었죠. 기록될 일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배려였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의심했어요. 축소했죠. 부정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학생도 할머니도 아저씨도 그 여성도 모두 진짜였죠.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어요. 우산을 책상에 놓았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지웠어요. 전부요.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달랐어요.
인천공항의 경쟁력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자동화 게이트, 깨끗한 시설, 효율적 시스템. 모두 중요해요. 하지만 핵심은 아니었죠. 핵심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직원, 조용히 기다리는 승객, 배려하는 문화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이 평가는 과대평가가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평가다. 보내기 버튼 앞에서 멈췄습니다. 국장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실망할 거예요. 원하던 답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보고서가 전송됐어요. 저는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후련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우산이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이요. 저는 그 우산을 봤어요. 한국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제 편견을 부수기엔요. 전문가라는 자만을 깨기엔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우기엔요. 이 장면 보시면서 그래, 우리나라가 이런 데가 있었지 하고 느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떠올린 그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